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찰학개론 박상규입니다.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 자 2023년 1차 시험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준비하시면서 정말 노력과 수고를 많이 하셔서 자 박수, 응원을 드리고 합격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첫 시험, 1차 시험은 우리가 22년 2차 직전 시험이 매우 어려웠던 반면에 많이 준비도 했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요. 그에 비해서는 문제가 조금 다소 쉽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험 끝나고 나오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 슬픈 마음보다는 조금 설레고 약간 기대감, 그리고 혹시 실수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걱정하셨을 것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2022년도 1차와 2차 시험 때 날씨가 별로 좋지 않고 비가 왔던 반면에 2023년 1차 시험은 굉장히 날씨도 약간 서늘하긴 했지만 그래도 봄 날씨에 좀 좋은 날씨였고, 또 시험 끝나고 좀 기분도 상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항상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 출제돼서 또 고득점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 시험 문제입니다. 먼저 2022년 2차 직전 시험에서 굉장히 사례형, 응용형, 그리고 판례, 행정법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돼서 우리 수험생들 굉장히 고민에 빠지는 시험이었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번 시험은 뭔가 조금 출제 경향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일단 예정된 공고 내용에 맞춰서 저희 30%, 35%, 5%그 출제 비중에 정확히 맞춰가지고 문항수가 출제되었고 기존에 많이 기출됐던 영역에서 문제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문제 지문도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짧아지면서 여러분들이 좀 문제 풀고 시간이 남았을 법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면서 우리 같이 설명을 하죠. 자, 1번 문제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 관한 설명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지를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파일로 올려드린 기출문제 그 문제와 해설 정답이 있는 프린트를 가지고 계신다면 문제 1번부터 12번까지는 우리가 경찰학의 기초 파트 12문항이기 때문에 30%가 원래 예정돼 있던 비율이었는데요. 그 비율에 딱 맞춰서 출제가 되었고 13번 문제와 14번 문제는 우리 한국경찰과 외국경찰에서 문항이 5% 출제가 됐습니다. 5%면은 두 문항이죠. 그래서 13번 한국경찰 그리고 14번은 외국경찰과 우리 국가수사본부라는 한국경찰과 사실 비교하는, 정말 말 그대로 비교하는 문제가 14번 문제에서 출제됐음을 알 수 있고, 15번 문제부터 28번 문제까지 14문항인데요. 기존에 많이 걱정했던 이 경찰 행정법 영역이 14문항 35% 출제가 됩니다. 이 35% 경찰행정법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도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요. 뭐 사례형, 판례형, 응용형 이런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먼 기존의 우리 경찰학 나오던 스타일대로 출제가 됐죠. 따라서 작년 2022년 2차 시험 굉장히 사례형 문제 많았다면 이번 23년 1차 시험은 기존의 경찰학과 같은 스타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또 비가 올 때도 있듯이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나오더라도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진정 우리가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될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쟁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해서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28번까지가 경찰 행정법 영역이었다면 이제 29번 문제부터는 29번 문제부터는 우리가 경찰 조직법 문제가 쭉 나옵니다. 경찰 행정학이죠. 경찰 행정학 문제가 15%면 6문항이죠. 29번부터 사실은 35번까지 나와야 되는데요. 중간에 아마 편집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경범죄처벌법이 앞쪽에 당겨져 있고, 그리고 경찰 통제, 내부 통제 종류 고르는 문제가 경범죄처벌법보다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순서만 쫙 바꿔주신다면 정확히 6문제 경찰 행정학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강론, 강론도 15%이기 때문에요. 경범죄처벌법부터 딱 출발을 하시면 우리 보안관찰법 문제까지 정확하게 6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아무래도 시험 주간 그 부서에서 출제하시는 분들에게 지난번 시험에 우리 경찰학 오답 문제도 있었죠. 31번 전부정답 처리도 있었던 과거의 그런 그 시험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 당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점이 돼서 조금 시험이 기존 수험생들에게 조금 유리하게끔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부를 계속 해 오셨던 분들은 아마 처음에 경찰학 시작할 때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출제돼서 좀 안정감 있게 풀었을 것 같고, 이제 경찰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우리 수험 기간이 좀 짧으신 분들은 그래도 시험은 시험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득점도 있지만 또 시험은 시험이기 때문에 또 어려워하셨던 분들도 종종 보입니다. 다만 만점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셨다면 정말 오랜만에 경찰학 100점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역대 시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제 1번은 우리 대륙법계 경찰 개념인데요. 정답은 4번이죠. 우리 시민으로부터 자치권을 위임받은 조직은 영미법계에서의 경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형식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그렇지 않죠. 형식이면서 또 실질이 아닌 게 있고, 또 형식, 실질 둘 다 되는 게 있고, 또 실질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서로 독립된 개념으로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 개념은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1번은 경찰 개념, 2번은 형식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여러분이 경찰학 처음 준비하시면서 가장 먼저 정리하시고 가시는 부분에서 출제됐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일단 출발이 됐고, 3번 경찰 종류와 구별 기준의 연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경찰의 분류가 있고 그 분류 기준에 따라 제짝 바르게 연결하는 것, 늘 항상 기출문제에서 모의고사에서 접해보는 문제인데요. 질서와 봉사 경찰은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 또는 최근에 출제됐던 타기출 문제에서는 강제력 사용 여부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목적에 따른 분류는 우리 행정경찰 그리고 사법경찰로 연결이 되겠죠. 질서와 봉사는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 또는 강제력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강제력을 사용하면 질서,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또 봉사 경찰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찰의 분류. 자, 네 번째, 국가와 자치경찰 4번이죠. 전국 단위의 통계 자료 수집 정확성 측면에서 불리한 것 자치경찰이고 국가경찰은 유리합니다. 전국적 단위로 통계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유리한 제도가 국가경찰 제도입니다. 국가와 자치경찰의 장단점. 자, 5번은 공공질서인데요. 공공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 공공질서에 의한 경찰활동의 범위는 최근에 성문화, 규범화 현상으로 인하여 축소되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5번 문제까지 잘 맞춰 주셨을 것 같고, 자, 문제 6번 관할입니다. 자, 범죄 수사를 우리 경찰의 임무 관할로 두고 있는 것은 영미의 영향이죠. 영미, 대륙법계를 영미법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제가 올려드린 해설지 부분에 제 그 기본 수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PSK 합격 노트 그 페이지 번호를 다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 페이지 내용을 좀 확인하시고 또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페이지에 또 표시하시고 좀 단권화 작업하시면서 학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40번까지 전부 페이지 다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제가 만든 올인원 객관식 문제집에서도 대부분 문제가 출제되고 나왔기 때문에 올인원 문제집을 합격 노트와 함께 같이 활용해 주시면 초기에 점수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문제 7번은 경찰 부패 원인에 관한 설명인데요. 너무 자주 많이 출제됐던 내용이라 7번 문제까지는 정말 럭키 7으로 여러분들이 득점하셨을 것 같습니다. 리더, 호퍼, 로복, 바커는 구조 원인 가설이고 전체 사회 가설을 주장한 학자는 윌슨입니다. 지금까지 기출 안 됐던 영역은 정말 한 문제도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어서 오답률이 높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할 만한 문제가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문제 8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윤리와 관련한 영역으로 볼 수가 있죠. 경찰 윤리 1, 2, 3번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4번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경찰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을 하거나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자, 이는 정치운동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여기서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바로 경찰공무원법 제23조에 있는 경찰공무원법 제23조에 있는 정치관여 금지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죠. 우리 경찰공무원법에 정치관여 금지 의무가 신규로 추가된 이후에 처음으로 문제로 저희 기출에 보여지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에서 1, 2, 3번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4번 지문은 경찰공무원법 제23조 정치관여 금지 의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옳은 내용이지만 행동강령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인데요. 9번, 10번 등은 바로 범죄학 문제가 출제됐는데 최근 범죄학이 과거의 생활안전 영역이었던 범죄학이 최근에는 경찰학의 이제 기초이론 파트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1번부터 12번까지 중에서 문제 9번부터 문제 9번부터 바로 12번 문제까지
자, 경찰학의 기초, 범죄학과, 또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내용이 9번부터 12번까지 네 문항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범죄학과 관련하여 화이트 칼라의 범죄의 심각성을 주장한 사람이 서덜랜드다. 이 화이트 칼라 범죄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상위 계층, 우리 사회의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금전적인 거, 경제 범죄의 심각성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화이트 칼라의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살인이라든지 강도, 강간 등의 범죄를 화이트 칼라 범죄로 분류하고 있지 않죠. 자, 여기 해설에도 있지만 상위 계층의 바로 경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연구한 이론이 서덜랜드의 화이트 칼라 범죄가 되겠습니다. 자, 학경 노트 304페이지에서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는 셉테드 너무 많이 출제돼서 이런 부분들은 몰라서 어려워하기보다는 못 찾아서 좀 어려워할 수는 있겠죠. 자, 4번에 여기 잠금장치의 파손은 맞습니다. 하지만 차단기와 방범창 같은 경우는 유지 관리가 아니고 바로 접근 통제죠. 접근 통제, 자연적 접근 통제와 관련되어집니다. 자, 셉테드까지 풀어보셨고 우리 11번 무관용 경찰 활동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과 관련 있고 무관용 경찰 활동, 깨진 유리창 이론 모두 1980년대 이후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 활동, 지역사회 경찰 활동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이 바로 무관용이기 때문에 전통적 경찰 활동 전략을 계승했다. 올바른 내용이 아닙니다. 자, 여기 해설에도 있지만 지역사회 경찰활동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 지역경찰 경찰활동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 정보주도 예견적 증거 기반 무관용 경찰활동 등이 등장하기 때문에 무관용 경찰활동은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2번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우리가 전통적 경찰활동과 1980년, 70년대 이전의 경찰활동과 비교했을 때 자, 4번 신고에 대한 출동 요소, 출동 소요 시간을 바탕으로 얼마나 빨리 출동했는지 여부로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은 전통적 경찰활동이고 얼마나 범죄가 감소하고 있는지로 평가하는 게 지역사회 경찰활동임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까지 경찰학의 기초 자 30%를 차지하는 영역이죠. 앞으로도 우리 경찰학의 기초 파트 12문항 대비하실 때 경찰 개념에서부터 관할 그리고 범죄학 영역까지 반드시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조금 더 지문이 길어지고 또 박스형으로 개수형으로 출제되었을 경우라도 고득점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이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13번은 또 우리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인데요. 우리가 늘 항상 연습했던 내용들입니다. 성산포하면 문용순 서장님 5.18 자, 쭉 오셔가지고 비례 원칙 인권보호를 자 강조했다 하면 안병하 또는 이중규 등인데 이 중에 우리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적하지 말 것,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안병하 치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번 저희 과거에 기출됐던 내용이죠.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한 사람 나석주 열사입니다. 나석주. 구례경찰서 하면 바로 안종삼 서장님인데 이 구례경찰서 서장님 480명을 방면하였다.
지난 또 우리 2차 시험 때도 출제됐던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잘 찾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자, 14번 문제 이러하고 13번 문제까지 보셨고 14번 외국 경찰이 정말 과거에 우리 2016년도까지 외국 경찰이 경찰에게 들어와 있었지만 이후에 빠졌다가 다시 지금 과목 변경 이후에 외국 경찰이 들어왔는데요. 과목 변경 이후에 처음으로 출제된 우리 공채 외국 경찰 문제입니다. 영국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NCA, 미국의 범죄 수사 담당 기관 FBI, 독일의 범죄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BKA, 영국의 NCA, 자 그리고 미국의 FBI, 독일의 BKA, 한국형 FBI, 한국형 BKA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국가수사본부인데요. 국가수사본부는 법무부 장관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다? 아닙니다. 국가수사본부는 현재 경찰청 안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수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건 바로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차분하게 읽어주셨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지문이었을 걸로 생각되는데, 다만 지문이 4번이었기 때문에 좀 읽어 내려가시면서 앞쪽에 있는 지문들은 사실 기출됐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생소하셨겠지만 4번까지 충분히 집중력 있게 읽고 내려가신 분들은 쉽게 답을 고르셨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부터는 우리가 그 기대했던 경찰행정법 영역인데 사례형, 응용형, 또 뭐 박스형 이런 문제가 다행히 출제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셨던 내용 가지고 충분히 좋은 고득점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에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 9가지 정도 있죠. 또 우리 시경이 심의 의결 사항과 국경이 심의 의결 사항 같이 구분하시면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많이 연습했던 내용인데요. 여기 3번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은 시경위의 심의 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경위의 소관 사무에 해당합니다. 16번 우리 경찰공무원법 제7조 임용권에 관한 연습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사례형까지 대비하면서 2번에 총경의 존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복직. 특히 총경의 강등과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우리가 총경과 경정의 강등과 정직은 청장이 한다. 정말 같이 노래 부르면서 연습했던 내용인데 행안부 장관이 한다. 옳은 지문이 아닙니다. 자, 17번 직위해제 사유가 5가지 정도 있죠. 이 중에 3번에 가시면은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7일을 지체 없이로 바꿔주셔야 되고 또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 규정으로 강행 규정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자, 지체 없이 직위 해제 사유가 소멸됐을 때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자, 우리는 직위 보유권, 우리 경찰 공무원들은 직위 보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여해야 한다로 끝나야 맞겠습니다. 자, 우리 18번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됐습니다. 자, 3번에 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리는 그 불문규범이죠. 불문규범. 최후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불문규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법령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는 게 규칙, 지방의회가 정할 수 있는 게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와 항상 조리는 구분하면서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실수하시면 조금 아쉬움이 있을 법한 내용이죠. 자, 3번
여기는 조리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입니다. 자, 19번 문제 우리 조리상의 한계 비례 원칙. 항상 늘 비례 원칙과 또 책임의 원칙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비례 원칙의 작은 원칙들 3개 있습니다. 우리 수업 때 적, 필, 상 모두 순서대로 충족되어야 할 비례 원칙의 작은 원칙들이죠. 자, 따라서 여기 2번에 가시면 어떤 조치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즉 사익 침해가 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공익보다 큰 경우라면 경찰권 발동으로 인한 사익의 침해가 공익보다 훨씬 크다면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 이는 상당성이죠. 일명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 하는 상당성이기 때문에 여기 적합성을 상당성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20번 문제 갑니다. 하명. 우리 의무 부과를 하명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부작위를 우리는 부작위 하명을 금지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여기 2번에 면제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돼 있는데 면제는 자기 수인 급부무의 해제를 면제라고 부릅니다. 부작위 하명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으로 우리는 금지라고 합니다. 자, 21번은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 제17조 부관. 너무너무 많이 연습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재량 행위에 있어서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 행위라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을 때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자, 부관을 붙였을 때 법적 근거 없이 재량 행위에 있어서 부관을 붙였을 때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데요. 부관은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으면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있을 것을 요건으로 이렇게 찾아주셨으면 충분히 여러분이 연습됐던 내용이니까 맞춰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번 넘어가고 있는데 기존에 기출을 안 됐거나 또는 새롭게 등장했거나 박스형 개수를 물어보거나 하는 문제는 지금 거의 없죠. 사지선지 중에서도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지금 21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40번 문제까지도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즉 가장 올바른 것, 적합한 걸 찾는 문제가 한 문항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아서 사실 박스형 개수 문제도 한 문제, 그리고 옳은 지문 찾는 문제도 사실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인데 한 문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시간이 좀 남으셔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까지 가질 수 있었던 이번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이 준비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직전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조금 난이도 조절 차원에서 학생들 여러 가지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신 것 같고 앞으로는 요 단계 이상에 대한 시험으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만 시험이 조금 어렵고 사례형으로 나오더라도 충분히 대응력 있게 고득점 해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1번 정도 22번 갑니다. 의무이행 확보수단에서 1번 과징금. 그 과징금에 대한 지문으로는 이번 시험이 처음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가 경직법 제6조 제지, 3번은 경직법 제4조 보호조치, 그리고 4번은 가산세에 관한 내용인데요. 가산세 그리고 과징금 이런 단어들은 사실 경찰학 시험에서는 처음 나온 지문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행정법 여러 가지 문제풀이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연습했던 단어가 가산금 그리고
과징금 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 보호조치는 경직법은 즉시강제 일반법이기 때문에요. 여기 행정상 강제집행에 자 보호조치는 행정상 강제는 맞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기본법에도 행정상 강제의 종류에는 즉시강제도 들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하지만 여기서 강제집행이라는 단어가 들렸죠. 행정상 강제 중에 즉시강제에 해당합니다. 행정상 강제 중에 즉시강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자 이제 23번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과태료. 자 과징금, 가산세, 과태료 이번 시험에 나왔던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앞으로의 시험을 위해서도 잘 대비하셔야 될 용어가 자 과징금, 가산세, 과태료, 그리고 우리 범칙금 통고처분 제도 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철저하게 잘 구분하시고 대비하실 필요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23번에 우리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의신청을 하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효력 상실한다라고 답을 해줘야 합니다. 자 24번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인데 저희 교재상으로는 통제, 경찰 통제 쪽에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은 사실 행정법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번 청구인은 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의신청, 행정심판 자 모두 임의적 절차이기 때문에 의신청 없이도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5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자 특히 불이익처분 또는 침해적, 침익적 처분을 할 때 불이익처분을 할 때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죠. 이때 의견 청취의 방법은 청문하실 수도 있고 공청회 하실 수도 있고, 청문이나 공청회가 자 어려우면 의견 제출의 기회라도 반드시 주어야 하는데요. 청문을 거쳐야 되는 경우와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행정절차법에 우리 제22조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면 있는 우리가 공청회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면 청문이겠지만 광범위한 의견의 수렴은 공청회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청문을 해야 될 경우가 아닌 것은 2번 광범위. 자, 광범위는 공청회 요건입니다. 공청회 요건. 행정절차법 제22조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26번 행정심판법상 우리 행정소송은 판결이라고 부르고 행정심판은 재결이라고 하죠. 자,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우리 행정심판법 제46조의 조문이에요. 행정심판법 조문 다 가지고 계시죠. 우리 경찰행정법 플러스 부록을 통해서 행정법 플러스 책을 통해서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같이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46조의 내용이고, 자 2번 지문은 43조의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없을 때 기각합니다. 자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 여기 등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조문은 정본입니다. 정본을 송달합니다. 재결서가 청구인에게 발송이 아니라 도달 되었을 때, 송달되었을 때, 자 정본을 송달합니다. 자 재결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됐을 때, 자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우리는 도달주의라고 하죠. 송달되었을 때지 발송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도달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행정심판법 2022년에 이어서 계속 2023년에도 행정심판법 출제되고 있는데 22년에 출제됐던 우리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리고 국가배상과 관련된 판례 영역들 또 우리 계속해서 준비하고 연습해야 될 부분입니다. 27번 문제 경직법상 보호조치에 관한 설명인데 이 문제는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 적절한 걸 고르세요라는 문제가 자, 이 한 문제 27번 한 문제고 나머지는 다 가장 올바르지 적절하지 않는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자, 답을 찾으셨을 것 같은데요. 경직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죠.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한다면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2번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인데요. 임시영치 보호조치를 할 때 그 물건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이 부분이 틀렸는데요. 임시영치는 자, 경찰 관서에 임시영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해설에도 딱 나오지만 그 물건을 경찰 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여기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구호기관, 의료기관, 구호기관에 임시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아닙니다. 경찰 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고 자, 3번이 옳은 지문인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 구호 대상자를 자, 의료기관이나 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해야 한다. 그래서 의료기관이나 구호기관의 인도는 구호기관의 인계는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 그 보호조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거지 물건에 대한 영치는 경찰 관서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 관서에서 보호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의료기관이나 구호기관의 영치 아닙니다. 이 부분도 경찰 관서로 바꿔주셔야 되고 자,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여기 48시간을 24시간으로 바꿔주시면서 동시에 여기 영치하는 장소도 아마 위의 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같이 바꾸신 것 같아요. 경찰 관서에 임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자, 27번 옳은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7번까지 우리 열심히 달려왔고 28번에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자, 이번 시험까지 저희 공채 세 번째 출제되고 있는 문제인데 4번에 우리 그 중위험 물리력은 치명적 공격이 아니라 폭력적 공격. 자, 따라서 내용은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력을 말한다. 자, 이는 뭡니까? 그 중위험 물리력의 경우 폭력적 그 공격을 했을 때 중위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해설에도 있지만 중위험 물리력은 폭력적 공격 이상의 상태의 대상자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이고 치명적 공격은 중위험 물리력이 아니라 자, 고위험 물리력은 치명적 공격 상태의 대상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이기 때문에 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치명적 공격을 뭘로 바꿔야 돼요? 폭력적 공격일 때 중위험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연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29번인데요. 자, 29번부터는 이제 경찰 행정법 영역이 마무리되고 자, 그동안 우리가 많이 걱정했던 경찰 행정법은 무난하게 여러분이 풀 수 있도록 출제가 됐고 이제 경찰 행정학 파트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행정학 파트는 29번 문제부터 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29번, 30번 쭉 나오는데요. 조직 편성의 원리, 할거주의는 부서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조정과 통합을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조정과 통합의 원리를 실현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할거주의입니다. 자, 30번 우리 인사관리의 계급제와 직위분리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했는데요. 사람 중심 하면 계급제죠. 사람 중심. 우리 직위분리제는 직무 중심입니다. 자, 사람 중심 분류로서 인사 배치의 신축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는 계급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31번은 예산 문제인데 역시 기출됐던 내용이죠. 기획재정부 장관 옆에는 항상 국무회의 따라다닙니다. 국무회의. 국회가 아니죠. 여기 국회 심의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라고 변경해 주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32번에 보안 업무 규정 비밀 보호에 관한 설명인데요. 우리 청장님은 2급 비밀 취급 인가권을 가지고 있죠. 자, 2급 비밀 취급 인가권을 2급과 3급 비밀 취급 인가권, 2급과 3급 비밀 취급 인가권, 그리고 3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경찰청장이라는 지문이 빠지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안 업무 규정 한 문제 대통령령 출제됐고, 33번은 정말 저희 시험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경찰 인권보호 규칙, 그리고 경찰 인권보호 규칙이 이제 시험 전 개정이 있었는데 그 개정되었던 지문도 반영돼서 함께 출제가 됐습니다. 바로 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라는 지문이 옳은 지문으로 출제됐는데요.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출제됐습니다. 경찰관 등이란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의무경찰 포함이라고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실제 인권보호규칙이 개정되면서 그 용어 파트에서도 경찰관 등이란 이렇게 쭉 나열되는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를 주고 가로 안에 포함이다 제외다 하는 형태는 과거의 조문 형태인데요. 아마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셨다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 조문을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기본계획 5년마다를 내셨겠지만 기본 틀 자체는 기존에 좀 있었던 내용을 활용하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외를 포함으로 바꿔주셔야 되겠고, 여기 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라는 신규 지문이 이번 시험에 반영돼서 인권보호규칙 출제됐어요. 자, 34 경범죄 처벌법. 우리 합격노트 합격노트 여기 뭐 5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5페이지는 아니겠죠. 생활안전경찰 파트에 가면 생활안전경찰 파트에 가면 우리 경범죄 처벌법 46개 항목에 대한 그 조문 내용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 중에 그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항목이 4가지 있습니다. 우리 수업 때 광고, 업무, 출판, 매매 이렇게 해서 외웠던 내용이죠. 그래서요, 여기 출판, 광고, 업무, 매매. 자, 광고, 업무, 출판, 매매 4가지 모두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이고, 범칙금 부과로 갔을 때는 그 범칙 금액이 모두 16만 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정독하셨고 다독하셨으면 찾아갔을 법한 내용이 경범죄 처벌법인데, 여기 34번은 사실 강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론 6문항 중에서요, 경범죄 처벌법 한 문항 출제가 됐고, 그 다음 문제가 내부 통제인데 아마 35번과 34번은 그 문제 위치를 그 시험 지면 때문에 조금 바꿔서 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5번 문제가 34번이 되면 딱 6문제가 끝나고, 그다음 34번 문제가 35번부터 출발하면 강론 6문제가 딱 마무리되면서 끝나게 되는데, 지난 22년 2차 시험 그 시험지 페이지를 보면 6페이지 반 정도 나오는데 반해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4페이지 반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지면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읽고 파악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세이브 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시간 부족함 없이 잘 풀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점 맞으신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시고, 정말 아쉽게 하나 또는 2개 틀리신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잘하신 분들은 정말 훌륭하게 잘 해내셨고, 최종 합격까지 중경 입교까지 좋은 결과를 꼭 이끌어내시고, 조금 부족함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도 그래도 본인이 공부했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또 보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걸 원동력 삼아 가지고 발판 삼아서 얼마 남지 않은 또 다음 시험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연습하고 대비를 철저히 해서 꼭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시고 이루셔야 되겠어요. 우리 35번은 내부 통제죠. 우리 내부 통제 수업 때 연관제윤 이렇게 해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청문감사관 제도, 그리고 훈령이나 직무명령 등은 내부 통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 2가지 내부 통제. 나머지 끝말이 위원회로 끝나면 우리 행정부연 외부 통제라고 학습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행정부연 외부 통제가 위원회 통제고, 입법은 국회 입법은 입법부에 의한 외부 통제가 되겠죠. 이제 36번은 가폭.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긴급 임시조치. 긴급 임시조치는 격리 또는 접근 금지이기 때문에 여기 유치 같은 경우는 긴급 임시조치가 아니라 임시조치 종류 중 임시조치 종류 6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유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유치는 임시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3번, 4번은 제가 해설에 임시조치도 되지만 또 긴급 임시조치도 같이 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37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요. 역시 저희 시험에 마약류는 벌써 이제 3번째 출제가 되고 있고, 나올 때마다 상당히 박스용으로 굉장히 어렵게 출제를 하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잘 해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마약이시죠. 그 중에서 이제 프로포폴이 또 요즘 뉴스나 매스컴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어가지고 이번 시험에 요 프로포폴, 요 리을번 지문 수면 마취제 출제가 됐습니다. 진해거담자면 럼이나, 여기는 카리소프로돌, 곰팡이 하면 LSD죠. 수면 마취제 하면 프로포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바르게 연결됐습니다. 계속해서 38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올바르지 않는 겁니다. 27번 문제 한 가지 빼고는 전부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27번만 적절한 거 찾는 문제였거든요. 따라서 38번에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분은 행안부 장관이죠. 행안부 장관. 기존에 다 기출됐던 내용이고, 직전 기출하고도 너무 또 유사한 점이 많은 문제가 38번이었습니다. 39번 음주운전 관련 판례인데요. 제가 해설 달기 전에 한번 저희 기출 문제를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이 지문 4가지 다 모두 저희 진도별 기출,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드리는 700제 문제집에 다 있는 기출이에요. 그래서 판례이고 지문이 좀 길긴 하지만 쉽게 잘 풀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위법한 보호조치, 위법한 보호조치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거부하더라도 보호조치 자체가 위법이었기 때문에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추워서요. 히터를 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동을 걸어야 되죠. 자, 이는 운전이 아닙니다. 차를 이동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에 해당한다. 틀린 지문이고, 자, 3번의 경우에는 5시간이 지난 후라도 술을 먹고 운전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음주 측정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불응죄가 성립되죠. 자,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운전자에게 혈액 채취한 측정 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자, 선택 여부를 물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이 있음을 자, 고지하고 선택 여부를 물어야 될 의무는 없다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40번 문제 보안관찰법 문제인데요. 강론 6문항이 경범죄처벌법에서부터 보안관찰법까지 출시됐고, 보안관찰 그 대상자는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신 분이 금고 이상 그리고 3년 집행받은 사실이 있을 때 바로 1번이죠. 대상자죠. 3년 이상인 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집행받은 사실이 있을 때 검사가 청구를 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으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는데요. 보안관찰 처분 기간은 2년이고 또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안관찰 처분 기간은 2년이고 법무부 장관은 검사 청구 있고, 그래서 청구는 검사만이 합니다. 처분심의위원회 위원수가 7명이죠. 의결을 거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까지 꼭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40문항이죠. 2023년 1차 시험 굉장히 무난하게 잘 출제된 기존 기출에서 조문형이고 사지 객관식 위주로 평이하게 출제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자, 고득점으로 좋은 점수로 합격해 내시고 또 중경 입교까지 들어가시는 그런 계기가 된 기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준비하시면서 정말 수고와 노력 정말 많이 하셨고, 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자, 우리 대한민국의 멋진 경찰관이라는 합격의 목표를 꼭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